안녕하세요, 브래들러 K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을 비롯한 시청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더욱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프라델러 K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우리나라 최초의 조립생산 항공기인 제공호입니다. 노스럽의 히트작인 F5의 개량기를 1980년에 대한항공에서 조립생산했는데 단자형과 복자형의 두 가지 버전을 60여 대 이상 만들었었습니다. 이 제품은 아카데미에서 발매하고 있는 KF5E 단자형입니다. 제공이라는 고딕 글자가 고전미를 물씬 풍깁니다. 이 모형의 기호는 아카데미가 아니라 AFV 클럽의 2009년도 금형이고, 이 키트는 우리나라 데카를 포함하여 그로부터 2년 후인 2012년부터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죠. F4 팬텀과 함께 우리 영공을 방해하던 기체이지만 팬텀은 이제 퇴역을 하고 이 항공기도 머지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기종입니다. 데칼은 한 장이 들어있는데 아카데미 제품입니다. 제품도 오래되었지만 이 데칼은 생각처럼 잘 밀착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조정석 데칼은 안 들어있군요. 제일 앞장에는 필요한 도료 목록이 유명 제품별로 고전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는 펼쳐서 보는 방식,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별로 선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조립 과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서를 탓할 내용은 없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도색과 마킹 방법이 흑백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48 스케일에 비해 작은 사이즈의 항공기이고 부품의 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부 무장도 거의 없는 편이라서 조립의 맛은 조금 심심할 수가 있습니다. 동체의 판넬 라인과 스크류 헤드의 표현들은 꽤 만족스럽습니다. 캐노피는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 이 중 하나만 사용하게 되니 하나는 여분의 부속으로 창고에 넣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키트 내용물은 이렇게 살펴보았으니 빨리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너틀에 보면 AFV 클럽의 금형이라고 명확하게 찍혀있네요. 처음 조립은 조종석부터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항공기의 조립의 시작을 알리는 조종석은 계기판과 사이드 스위치 판넬 그리고 사출 좌석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모형은 사출 좌석의 뒤편의 장비까지 어느 정도 재현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이번에는 사출 좌석을 포함한 조종석 공간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도색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키트의 계기 판넬은 정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도 또렷하게 성형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려했던 걱정거리가 조금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팬텀 조종석보다 더 쉽게 조종석을 완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부분을 그레이로 도색을 하고 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프라모델에서 도색이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에나멜이 주된 방법이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앞에는 여러가지 도구가 제시됩니다. 이 아크릴 펜이 그런 것들이죠. 이 펜의 장점은 앞이 뾰족하다는 겁니다. 도색의 방법에는 원칙이 없죠. 적용 가능한 여러가지 도구를 활용해 봅니다. 화이트 펜을 사용하여 바늘을 표현하고 오버된 자국은 다시 흑색의 펜으로 지웠습니다. 이건 반칙이 아니냐고요? 심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조종석의 작업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붓으로 작업할 때보다 몇 배는 빠르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스위치 부분에는 이런 아크릴 펜이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색상의 아크릴 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크릴 도료를 붓으로 찍어 바르는 작업은 몇 군데는 해줬습니다. 아주 훌륭한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마무리로 투명 UV 레진을 바르면 조종석과 스위치는 손쉽게 완성이 된 겁니다. 이 키트에 포함된 사출 좌석은 사실 개량되기 전에 좌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좌석은 조종사가 사출해도 생명을 온전히 유지하기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3년 이 시트는 마틴 베이커의 사출 시트로 전량 교체되었으며 그로 인해 비행사고에 따른 조종사의 생명보호 확률을 월등히 높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항공기는 개량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 그 골치 아픈 조종석은 비교적 손쉽게 작업을 했으며 디테일도 꽤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방에는 기총에 공급되는 탄약 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도어가 있는데 이 키트에는 기총 메커니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열어놔봐야 텅 빈 내부만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닫아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단차가 발생할 위험만 높아집니다. 최대한 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절단면 정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멋지게 완성한 조종석은 이제 내부로 점점 숨어 들어갑니다. 저는 항공기 캐노피를 오픈한 상태로 완성할 예정이므로 다행히 내부의 일부분은 랜턴 없이도 확인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 키트는 단차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접합 시 제대로 표면 정렬을 하지 않는다면 이 전방 동체 조립 과정에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긋나지 않도록 표면을 잘 확인하면서 접합을 해주어야 하며 무수지 접착제를 사용하여 최대한 밀착을 시켜주면 접합면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골치 아픈 퍼티질을 하게 되고 퍼티질은 판넬 라인을 가리고 추가 작업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레이돔을 닫아주면 전방 동체는 완성입니다. 지금 자세는 캐노피가 오픈된 상태의 조립 상황입니다. 이 보조 호빗구는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를 선택할 수 있는데 공중에서는 닫혀있게 되므로 상황에 맞는 부품을 조립해야 합니다. 이 키트는 오래된 금형임에도 불구하고 기어실을 심심하지 않게 재현해 놨습니다. 항공기 모형은 동체 조립 전에 항상 드릴 작업을 빼놓을 수 없죠. 조립 전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양쪽 날개를 조립해주고 나면 이제 잘록한 동체를 덮을 수 있습니다. 동체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퍼티 작업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지만 흡입구 옆면에서 퍼티를 부릅니다. 역시 항공기 작업에는 퍼티가 빠지면 안고 빠진 찐빵인가요? 퍼티 상태가 안 좋다 보니 떡칠을 하고 있습니다. 꼬리 날개는 로드로 연결되어 있고 후방 동체 조립 전에 부착됩니다. 두 수평 미익이 동시에 움직이다 보니 이를 염두한 설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몇 분 움직이다 보면 너무 꽉 껴서 로드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부러졌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지금은 멀쩡합니다. 수직 미익도 단단하게 부착되는 방식이라 조립 후에는 이 꼬리 날개를 잡고 휘둘러도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꼬리 날개를 조립할 때는 후방에서 정확히 좌우 대칭이 맞는지 수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샌딩이 되는 공구를 사용하여 표면을 1차적으로 갈아줬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퍼티를 바른 부분인 걸 기억하신다면 영상을 정확히 보신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는 데칼을 사용하여 벽면에 미세한 홀들이 표현이 됩니다. 흡입구에서 벌어지는 공기의 충돌을 완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홀들이죠. 아주 공기역학적인 설계입니다. 흡입구를 조립하면 이 사이로 전방 동체가 접합이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만 힘을 주고 무수지 접착제로 고정을 한다면 심각한 단차 없이 동체와 어우러지는 조립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방에 장착되는 기총은 꽉 막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드릴로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어느새 F5 제공호는 거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어느 모형보다도 쉽고 빠르게 2단계까지 왔네요. 외부 장착물은 윙팁에 장착되는 미사일과 연료탱크가 거의 다입니다. 이 키트에 폴리 부품이 들어있는데 연료탱크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연료탱크를 입맛에 따라 떼었다 붙였다 하라는 설계자들의 배려입니다. 이 항공기를 가지고 놀도록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터인데 감사합니다. 조립 과정에 조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죠. 캐노피 형상이 단순하고 단절라서 금방 마스킹 작업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 같았지만 전방 동체 상부의 접합면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을 보면 미세한 판넬 라인과 리벤 몰드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샌딩을 했다가는 작업이 커질 것 같았습니다. 최대한 표면을 마스킹 테이프로 가리고 접합면만 보이게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후 표면의 높이를 맞춰 주었지만 이렇게 한다고 모든 부분을 보호할 수는 없죠. 다시 판넬 라인을 명확히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리벳의 일부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 정도면 양호한 작업이죠. 괜찮습니다. 이 키트는 하세가와에서 발매한 지상 근무자 세트입니다. 역시 제공호와 같은 스케일인 1:48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지상 근무자들을 활용하여 간단한 디오라마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제품도 내용물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상당히 오래된 금형인데요. 1987년에 처음 발매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구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요. 이 제품에는 조종사와 지상정비사 그리고 항공기 지상지원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1명의 피규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전 디테일이라 피규어는 그냥 인형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지상장비 2대가 상당히 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케이블과 에어 튜브 부품이고요. 데칼도 들어있습니다. 꽤 오래전 제품이지만 데칼의 상태는 괜찮습니다. 역시 고전스러운 방식의 설명서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한글은 안 보입니다. 이 키트는 A세트이고 피규어만 들어있는 B세트도 있습니다만 저는 장비가 필요하므로 이 세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조립은 벌써 해버렸습니다. 얼굴 표정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 프라이머를 바르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화기도 보이죠? 일단 도색 이후에 장비들은 나머지 부분을 조립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피규어 양이 많은데 다양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각자 몸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잘 파악해서 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냥 즐거워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종사는 스타크래프트의 저그처럼 아직 마스크를 탈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뭡니까? 두 조종사가 모두 탈피 중이고 한 조종사는 머리를 감싸주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조종사는 아카데미의 T-50에 포함되어 있는 조종사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디오라마에서는 조종사가 등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조종사가 3명이나 포함되어 있지만 모두 대대에 가서 쉬라고 해야겠습니다. 프라이머는 블랙을 선택했습니다. 간혹 오래 사용하지 않은 도료 병 뚜껑이 이렇게 단단히 고정되어서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입구에 도료가 묻어서 굳은 경우인데요. 이럴 땐 이렇게 뒤집어서 뚜껑 틈으로 라카 희석제를 흘려 넣어주면 이 라카 희석제가 굳은 도료를 녹여 뚜껑을 이렇게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열 수가 보통 쉽게 열리는데 이렇게 안 열리는 경우도 있군요.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급하시다면 이렇게 무지막지한 공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기를 비롯하여 디오라마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모두 블랙 프라이머로 도색을 했습니다. 블랙의 서페이서는 명암을 확인하는데 훨씬 더 시각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복잡한 굴곡을 가진 표면에 손쉽게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피규어와 같은 경우는 주름진 피복 아래에 드리워진 명암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피규어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러한 단색의 장비 같은 것도 상부는 밝게 하부는 어둡게 밑도색을 해주어 입체감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항공기에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밑색을 만들어주는데요. 표면에 얼룩 같은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 일률적으로 도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면에 점과 같은 표현을 해줍니다. 표면에 파넬 라인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그 구역을 최대한 구분해서 도색을 했고요. 리베팅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부분에도 역시 뚜렷하게 구분이 되도록 하이라이트를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항공기는 이렇게 흰 눈이 군데군데 쌓인 것처럼 되었네요. 이번 제공호에는 외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작업할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상 장비의 바퀴가 마치 꽃과 같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엔진은 내부는 역시 랜턴을 비춰야 보이기 때문에 크게 효과를 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배기구 프레임 홀더만 표현이 되고 흡입구의 팬은 너무 깊이가 깊어서 그런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동체를 도색하게 되는데요. 밑에 그려놓은 무늬가 어느 정도 비치게 도색을 해줍니다. 블랙 바탕에 흰색을 뿌려 무늬를 냈지만 이렇게 위에 덮어가며 도색을 하면 이것이 모두 하나의 무늬처럼 보여지게 만듭니다. 바탕에 깔아놓은 무늬를 얼마나 미세하게 했느냐에 따라 스케일에 적당한 현실감을 보여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기체 하부에 장착되는 제동 후크는 데칼이 제공되지만 이렇게 마스킹 도색을 하는 편이 더 편합니다. 어때요? 이쁘죠? 계속해서 단색인 것 같은 제공호는 사실 구름 모양의 추가 무늬가 더해집니다. 앞에서 열심히 하부 얼룩을 살려 도색을 했지만 이런 위장 무늬를 추가하면서 그런 노력은 어느 정도 감춰지게 되죠. 역시 일률적으로 도색하기보다는 이러한 얼룩의 느낌을 가져오면서 경계면을 확실하게 보이도록 도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동은 거의 하얗게 보이지만 그레이에 흰색을 섞어서 도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마스킹을 꼼꼼히 해서 도색을 해야 합니다. 바퀴다리 실은 오래된 항공기들의 공통적인 색상인 실버 계열입니다. 실버를 올리기 전에 마스킹을 꼼꼼히 하고 블랙으로 밑도색을 해주었고요. 후방에 엔진이 위치한 부분에도 역시 블랙으로 먼저 덮어주었습니다. 블랙의 서페이스를 도포할 때는 구석구석 모든 부분에 도료가 적용되게끔 도색을 하고요. 이렇게 최종 본색의 도료를 도포할 때는 한 방향으로 도색을 하게 되면 도료가 도달하지 않는 옆면들은 음영으로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방식은 이런 방식이지만 어떤 경우는 이질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색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고민이 많게 되는데 이렇게 안쪽이나 하부에 위치한 부분은 얌전히 있던 항공기를 뒤집어야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의 도색은 여러가지 색상으로 단조롭지 않게 도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금속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열의 노출 정도에 따라 금속의 재질이 다를 수 있으며 더 뜨거운 부분은 더 열에 강한 금속으로 되어 있고 그만큼 색상이 짙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미군 무기나 장비들을 보면 대부분 올리브 드랍이라 무심코 도색을 해봤지만 제가 예전에 군에서 봤던 장비의 색상과 달라 짙은 그린을 선택을 해서 도색을 합니다. 군마다 상징성 있는 색상을 내세우고 있는데 공군은 하늘을 상징하는 블루 계열을 많이 사용합니다. 장비의 경우 올리브 드랍보다는 블루 느낌이 가미된 그린으로 도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 머릿속에 지우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장비의 색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공군의 정비복은 역시 블루입니다. 예전 정비복은 상하 일체형이라 피규어가 입고 있는 옷과 달라서 현재 공군에서 사용하는 무늬로 도색을 합니다. 블루에 흰 줄이 그려진 형태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흰색 아크릴 펜을 사용하여 그려주었습니다. 이제 항공기의 유광으로 마무리를 하고 마킹 작업을 하는데 이 데칼에 보면 2011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2011년에 인쇄된 것일까요? 데칼은 밀착력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오래돼서인지 기술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눈보호를 위해 생략합니다. 이렇게 마킹 작업이 완료된 모습인데요. 역시 항공기는 마커들을 붙이고 나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호랑이 두 마리가 전방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약간의 웨더링을 위해 이 표면은 또 레이어를 한 겹 씌워야겠죠. 유광으로 표면을 덮어주었습니다. 표면의 몰드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먹선 작업은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요 근래 저는 지속적으로 타미야의 파넬라인 도료들을 사용하는데 이상하게도 일반 에나멜 도료들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광고 요청하시면 흔쾌히 승낙하겠. 이런 먹선 작업은 최대한 틈 사이로 흘려넣는 것이 후처리에 손이 덜 가죠. 이런저런 이유로 이 도료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깔끔하게 지우면 지울수록 먹선은 더욱더 선명해지죠. 지금까지 면봉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광고 요청하시면 또 흔쾌히. 면봉의 단점은 둥근 면으로 인해 국한적인 작업이 되는 것과 그리고 실타래 같은 먼지 찌꺼기를 남긴다는 것이죠. 이런 도구가 아니더라도 먼지가 남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고 표면은 무광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기는 꽤 깔끔하게 관리가 되므로 더 이상의 웨더링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시간이 부족해서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파트 쓰레기통을 뒤져서 나온 스티로폼 박스를 잘라서 높이를 높인 후 표면에 퍼티를 바릅니다. 스티로폼 표면에는 많은 홈들이 있기도 하고 도색을 잘 잡고 있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을 퍼티로 발라 바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표현할 베이스는 그냥 항공기 주기장 바닥입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작업은 아니죠. 항공기는 주기가 된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별매의 인테이크 커버와 경고 태그 부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태그에는 반드시 비행 전에 제거하라는 경고 문구들이 박혀 있습니다. 보통 평상시 의도하지 않은 작동과 오작동을 막기 위해 항공기에는 안전핀이 꽂혀 있고 이를 인식하기 위해 이런 스트리머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을 높이는 작업은 별도의 재료들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상을 장식해야 하는 피규어들은 여기 있습니다. 피규어의 디테일은 훌륭하지 않기도 하지만 제 실력도 매우 뛰어나지 않아서 작업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모아놓으니 좀비도 아니고 뭔가 흉측해 보이네요. 피규어 학대 느낌입니다. 표면에 퍼티를 바른 스티로폼으로 다시 넘어가서 하루를 이렇게 방치해서 완전히 굳은 베이스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도화지가 생겼군요. 바닥에는 스케일에 적당한 블록의 바닥을 만들기 위해 선을 그어줬습니다. 실제 바닥은 블록형으로 공사를 하게 되고 그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이 틈 사이에는 실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틈은 비교적 육안으로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넓이로 파줬습니다. 항공기는 여러가지 전자장비를 가지고 있으며 지상에서는 정비 인원들을 비롯한 많은 전기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보호책으로 어스라인이라는 정전기 방출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정에 접지를 하는 것과 같은 이유인데요. 주기장 바닥에 이런 부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기장에는 항공기가 대기할 수도 있고 잠시 정비를 위해 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는 먼저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밑도색을 해줬습니다. 사실 저도 디오라마는 많이 해보지 않아서 이 부분은 많은 고수분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하는 작업을 절대 흉내내서는 안됩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니 가장 단순하게 작업을 하실 분들은 도움이 되시겠죠. 이렇게 옆면은 브라운으로 칠하고 윗면은 서페이서를 칠한 상태입니다. 먹음직스럽게 생긴 케이크 같지만 절대 드시면 안됩니다. 혹시 드실까봐 표면에 무늬를 넣어주는데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 가장자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마스킹을 해서 보호했습니다. 어느정도 고수인 척 흉내를 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바닥보다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바닥 텍스처를 구현해보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어두운 부분을 만들고 오염물로 색이 바랜 것 같은 느낌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느낌이 막 느껴져서 추가 뭔가를 해주고 싶지만 어느정도 자제를 하고 위에 기본 도색인 그레이를 올렸습니다. 여기서도 너무 두껍게 칠하면 바닥에 효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낌적인 느낌으로 도색을 합니다. 그리고 고수인 척 작업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정도면 뭔가 괜찮은 느낌이 느껴지는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블럭 사이사이는 자연스럽게 음영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테두리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바닥에는 항공기를 안내하는 유도선들이 그려져 있죠. 이런 부분을 표현해주는 것도 심심함을 달래줍니다. 자,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액자와 같은 테두리를 만들어 바닥의 공간을 제한하고 시야를 고정하게 합니다. 어스 포인트에는 여기가 어스 포인트다 하는 표식을 해야 합니다. 경고성 색상은 노란색이죠. 모든 것이 바닥을 심심하지 않게 하는 주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접지를 할 수 있는 금속 부분은 전기가 잘 통하는 재질인 황동인 것 같은 색상으로 붓질을 해줍니다. 추가적으로 테두리는 흰색 아크릴펜을 사용하여 경계선을 만들어주면 이제 주기장 바닥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 만들고 창고에 넣어두면 안되겠죠.
이제 여기에 배치를 하기 전에 우리의 피규어들을 원하는 자리에 배치하려면 고정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냥 접착해서는 뭔가 불안합니다. 발바닥과 무릎이 아프겠지만 여기에 구멍을 뚫어 와이어를 꽂아줍니다. 이제 피규어는 움직임이 제한되는 아픔을 겪게 되겠군요. 항공기 타이어에도 구멍을 뚫는데 타이어가 터지지 않으니 다행입니다. 여러가지 구도를 생각해봤지만 이번 주인공은 항공기보다는 정비사를 초점에 맞췄습니다. 항공기가 비행하는 건 고작 1시간 정도이지만 항공기를 날게 하기 위해선 비행시간보다 훨씬 일찍 정비사들이 출근하여 정비를 하고 또 무사히 착륙한 항공기를 다음 스케줄까지 정비를 마쳐 항상 기동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은 바로 지상의 영웅 정비사들입니다. 이 정비사는 전기나 압축 공기를 불어넣는 장비를 작동하는 상태이고요. 여기에는 무장 정비사들이 발사대와 미사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사는 항공기의 유압 장치들을 점검할 수 있는 장비 앞에 있고요. 이 정비사는 내 자리는 어디지? 방황을 하던 중에 자세와 꼭 맞는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원래 이 피규어는 낮은 항공기 밑을 허리를 구부리고 지나가는 자세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정비를 하는 곳에 뜬금없는 캐릭터 하나를 등장시킵니다. 들어있는 피규어 중에 가장 디테일이 마음에 들어 포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분은 정비 현장을 째려보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검열관으로 보기에는 복장이 좀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나가는 과격으로 설정을 급히 전환했습니다. 자, 오늘은 항공기와 정비사를 주제로 주기장의 정비 현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실제 긴 과정이었고요. 다행히 디오라마 배경이 되는 곳이 작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비교적 빠른 일정으로 작업을 마쳤습니다. 제가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영상을 만들어 올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작업 시간들이 길어지고 영상 편집까지 마치는데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들이 멋지게 소통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바람에 저도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고수분들이 존재하는 와중에도 그래도 제 영상을 챙겨보신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지루하지 않고 그렇다고 가볍지 않은 영상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세요. 제 영상의 중간중간 광고는 스킵하지 않으시고 봐주시면 괜찮지만 스킵을 하시더라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또 어떤 모형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뵈야 할지 고민 좀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들 인생에도 행복한 댓글이 많이 달리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프라이델러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